이제 예고편은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저희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몇 개의 영화들이 있습니다. 그 영화들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국내 단편 1 퀴어링 필름의 채화라는 작품. 네. 이 작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, 그리고 주인공이 아이들이에요. 맞아요. 네. 아이들이 퀴어 영화 나오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한데, 또 어떤 걸 다뤘냐면요. 제가 좀 이제 이 신호를 좀 말씀드리면, 수수께끼의 전학생 다빈이라는 친구입니다. 다빈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옵니다. 초등학교에 전학을 오는데, 근데 이 다빈이라는 친구가 좀 특이해요.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 곳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,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십니다. 그리고 몸에서 꽃향기가 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전학을 왔는데 전학생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. 이것을 너무나 퀴어 영화의 어떤 한 소재로 너무너무 잘 다뤘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 필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홍승기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거든요.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, 올해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쟁을 견인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다.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, 이 영화가 딱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따스하고 약간 좀 색감도 조금 온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 보이는 영화처럼 보이는데, 사실 이 영화를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장르는 저는 약간 바디 크리처물이나 아니면 호러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전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게 영화가 이렇게 첫 시작은 되게 뽀송뽀송한데, 사실 이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, 제가 왜 이게 도전적이고 논쟁적을 이끌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을 했냐면, 아까 홀리님도 얘기하셨겠지만 퀴어 영화에 아이들이 잘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.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어쨌든 이 영화도 그렇지만 성별 정체성, 그리고 어떤 섹슈얼리티, 그리고 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거의 없게 되는데, 사실 아이들과 성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너무 위험한 것으로 포장하기도 좋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창작자들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거를 굉장히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영화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, 그리고 한편으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, 아이들한테 젠더 정체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섹슈얼리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 다양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해야만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도 그거를 잘 하기를 어려워하는데, 이 영화가, 그리고 감독님이 좀 그거를 정말 멋지게 잘 해내셨다. 그리고 굉장히 이 선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타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간제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, 나쁜 뜻으로 선을 아슬아슬하게 탄다가 아니라, 어쨌든 이 영화 안에 그런 메타포는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. 이게 어떤 젠더 정체성과 어떤 몸에 대한 이야기이자 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, 그걸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징이나 은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, 근데 이게 또 너무 노골적인 경우에는 또 어쨌든 아이들이 출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을 또 손가락질 받거나 매도받을 수 있는, 근데 그것을 관객들이 알아챌 수 있지만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 그 탁월한 그 선을 이 영화가 정말 저는 잘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뜨겁다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따스해 보이는 영화인데 굉장히 뜨거운 영화고, 저는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화는 쓰시고 나면은 아마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. 네. 그 필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,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이 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쿵 와닿던 대사가 있는데,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. 미안해 다빈아, 나도 너랑 꼭 꽃을 같이 키우고 싶어. 이 멘트를 들었을 때 전 전율을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뱉는 말 속에 자신의 어떤 몸 다양성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섹슈얼리티 혹은 젠더 정체성이 영화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어요. 이제 아이와는 정말
어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너무 잘 다루어서 저는 제가 꼽은 퀴어 영화 중에서 젠더 정체성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구나.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영화는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되는 영화이고 월드 프리미어. 와, 그렇죠. 월드 프리미어. 네. 그래서 다른 영화제들에도 많이 상영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이 감독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좀 다뤘던 영화가 알록달록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여기도 아이들이 나오는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아이 주인공의 이름이 다홍이었고요. 그 다음 작품에서 숨이라는 이제 영화를 또 찍으셨는데 여기는 여기서의 주인공의 이름이 다빈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감독님 GV를 통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. 궁금한 거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자신의 경험이 아니거나 주변의 경험이 아니거나 주변의 퀴어들을 보지 않고서는 이걸 상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감독님의 GV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필규님도 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꼭 보셨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국내 단편 1 섹션에 있고요. 그래서 22분. 이 영화 한 편만 가지고 30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30분이 뭐 1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. 저는 진짜. 네, 그래서 저도 이건 길이길이 마음속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이고요.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제 다른 영화들이 또 이 감독님의 작품의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었던 또 이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꼭 보셔라. 예, 강추의 영화고요.